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지예요. 의지. 지쳤는데 안 지쳤다 그래요. 힘든데 안 힘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일을 막 벌리고 텐션을 올려가지고 기분 좋은 척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서는 지쳤다라는 신호를 주는데 입으로 표현되는 단어는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책과3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컨텐츠를 만들고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 윤홍균이라고 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싫다는 게 많아져요.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내가 싫어서 안 한다 이렇게 돼야지 좀 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일하는 것도 당연히 싫고 이제 싫다는 게 많아지고 또 하나 많아지는 게 뭐냐면 안 된다는 게 또 많아져요. 희망을 갖거나 뭔가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하면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은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뇌에서는 좀 왜곡된 표현으로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특히 좀 많이 하는 게 나 원래 이렇다 이런 표현. 왜? 난 원래 이런 게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면은 뭔가 또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쓰는데 부담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늘어나고 있으면 지치기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엘리자베스 커벌로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그런 걸 하셨었거든요. 근데 1단계가 부정이었어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죽음뿐만 아니라 지침을 받아들이는 단계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부정이에요. 지쳤는데 안 지쳤다 그래요. 힘든데 안 힘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일을 막 벌리고 텐션을 올려가지고 기분 좋은 척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부정 단계에 하면은 그나마 우리보다 아랫사람, 좀 직급이 낮은 사람이 그러면은 차라리 좀 낫죠. 우리 신입사원이 파이팅이 있네. 또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하네. 그냥 그렇게 그냥 좁혀 볼 수 있는데 윗사람이 그러면은 아리까리 헷갈리는 거예요. 막 사장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텐션을 막 올리면서 지친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막 기분 좋게 막 파이팅 하자고 막 그래. 그때 사장님 기분 되게 좋으신가 보다 하고 까불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쳐가는 패턴을 보일 때 자기 자신을 텐션업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조심해야죠.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는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지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치면 그냥 무기력해질 것이다. 다운될 것이다. 슬퍼질 것이다. 이렇게 일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치면은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산다고 지치는 게 아니라 장기화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성화된 장기화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뇌에서 흔히 말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이 떨어지게 돼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이게 활성이 떨어지면 불행감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 게 세로토닌이 하는 일이 완충작용을 해요. 완충작용을 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의욕이 생겼다가 한 목요일쯤 되면은 다운됐다가 이런 식이에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갑자기 분노하는 마음이 막 생겼다가 감정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게 지치는 것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지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늘 우울한 건 아니에요. 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침의 증상이라는 거죠. 감정의 기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동 중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지치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산출물 퍼포먼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물질에 의존하는 게 늘어납니다. 평상시 마시던 커피보다 더 많이 마시고 있어.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릴렉스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또 알코올을 또 많이 먹고 있어. 그래서 지친 상태로 병원을 찾으시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때쯤 되면은 커피를 1-2잔씩 마시고 있어. 그리고 커피 많이 마셨으니까 심장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니까 또 이약 저약 먹으면서 술도 많이 먹고 있어. 술 또 드시고 주무셨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또 멍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커피 또 마시고 있어. 행동적으로 봤을 때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행동
환경들이 늘어나 있다. 세 번째, 스트레스가 쌓이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방어체계를 올린단 말이에요. 방어체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감각적으로 되게 예민해져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청각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안 맡았던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막 머리카락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긁힌다고 하잖아요. 자꾸 긁히는 게 늘어나. 자꾸 사람들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예민하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뇌가 지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환경이죠. 쉴 수 없게 만드는 환경. 특히 요즘은 수면 부족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밤새도록 24시간 콘텐츠가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 해외하고 계속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새벽에도 계속 이메일이 날라오는 그런 환경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줄어들고 뭐 인간성이 나약해진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지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인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완벽주의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논문 보면은 극단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다소 강박적인 분들이 많이 지친다고 하거든요. 성취감을 느끼면은 좀 쉬셔야 되는데 완벽을 항상 추구하시다 보니까 남들은 이 정도로 얻었으면 만족도 하고 한 1, 2주는 휴식을 취하시는데 이 완벽주의자분들은 만족이 없거든요. 계속 그 다음 단계 뭐 돈을 벌더라도 더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리더라도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취를 내시기에는 유리하지만 그만큼 번아웃, 소진증후군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어요. 이제는 남이 봤을 때는 지치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지쳤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는 물론 지친 것은 맞는데 소진증후군이라기보다는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죠.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린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는 못했어.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학습이 된 거죠.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성취로 이어져서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학습되지가 않고 해봤자 안 되겠지. 해봤자 불행해지겠지. 이런 무기력이 학습되면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지침도 있죠. 그리고 또 저는 의사다 보니까 꼭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게 지침이든 학습된 무기력이든 몸의 문제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갑상선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좀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안 생기고 자꾸 잠만 오고 살찌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약한 게 아니냐, 게으른 게 아니냐, 우울증 아니냐, 건강검진 받고 갑상선 문제 이런 경우 있거든요. 반드시 무기력이나 우울이나 번아웃에 자꾸 시달린다면 건강검진부터 꼭 챙기시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할까? 분명히 소진증후군이라는 거 알긴 다 알아요. 이제 정보가 넘쳐가지고. 그리고 완벽주의라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라는 걸 다들 알긴 아는데 왜 만들고 추구할까? 왜 쉬지 못할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쉴 수 있어요. 오늘 만약에 못했어. 성과가 안 났어.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자꾸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분쟁이 생겨도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고 이번 판에 꼭 이기고 나가야 돼. 죽을 각오를 하고 막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늘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바닥이 좁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바닥 좁아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말도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벽한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바닥이 좁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바닥이 좁을 리는 없거든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미래를 긍정적으로 가정을 하는 것은 좋은 산출물을 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이제 지치기 시작하면은 몸이 힘들단 말이에요. 팔이 힘들고 다리가 힘들어, 허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성공해야 되고 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뇌만 굴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이론적인 것에만 탐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책과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많을 거라고 봐요. 주무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유튜브만 틀어놓고 제 메시지도 한 귀로는 듣고 한 귀로는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또 책을 무지하게 읽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만 계속 이렇게 눈에 발라요. 그리고 심리학 책을 많이 읽으면서 본인 나름대로 해결책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지치면은 이론적인 거, 또 형이상학적인 거에 치중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실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멘탈이 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대책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요. 예측하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경쟁에서 밀렸어. 공모전 될 것 같았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되면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친구나 가족이나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대책을 안 세워요. 그냥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끝나고 어떡하지 하다가 모르겠다로 끝나요. 만약에 내가 요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모르겠다. 이렇게 끝나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있는가와 대책이 없는가, 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어력 있으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10억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단계를 짜놓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다가 잘 안 되면 한 단계만 밀려요. 그리고 또 한 단계를 가요. 스펙트럼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지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산층도 좀 거쳐가고 조금 더 상류층도 거쳐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멘탈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흑백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가난해, 나는 안 돼서 나는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지 못했으면 다 실패한 거, 이렇게 그냥 놔둬요. 잘 가다가도 7, 8까지 가서 거의 10까지 갔는데 9까지 못 갔으면은 8에 머물리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안 할래요. 다시 다 포기할래요.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서 흑백논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단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 차이로 보거든요.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좀 단계적으로 스펙트럼을 보느냐,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일상생활에서는 이과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지예요. 의지로 어떻게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데, 사실 20년 넘게 그 말을 들어왔지만 의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의지라는 게 아마 초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능력, 이런 거를 의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마음 지구력을 높이고 싶다면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은 체력입니다. 내 심장이 지금 두근거리지를 못하고 내 허리뼈가 견디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의지를 태우고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은 체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 지구력, 끈기를 기르기 위해서 뭔가 의지를 불태우려고 하지 말고 체력을 키우자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럼 또 체력은 어떻게 키우느냐? 만약에 오늘 내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걷기를 시작했어. 그러면은 걷기 5분만 한 거에 자기 자신한테 좀 오버해서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야, 내가 걷기를 시작했어.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야, 내가 오늘 별건 아니지만 걷기 10분 성공했어. 내가 오늘부터는 봄 되고 날씨도 좋아져서 지하철역까지 버스 타고 가지 않고 자전거 타고 갔어. 이런 거에 자꾸 자기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오버해서 성취감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는 10분 했던 게 15분이 되고 한 30분 정도 걷기가 되면은 5분 정도 뛸 수 있거든요. 한 1분만 뛰자. 1분만 달려보고 하다 보면 한 1분 30초, 3분까지는 가거든요. 그럼 또 자기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자기 자신한테 좀 자뻑을 자꾸 줘야 됩니다. 처음엔 민망할 수 있고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나라는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한테도 전폭적인 칭찬과 박수를 좀 쳐줘야 된다. 그래야 체력이 쌓아나가기 시작하고, 체력이 좀 쌓여야지 남이 하는 얘기도 좀 들리고 책을 읽어도 좀 읽기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몸을 단련시킨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번아웃 타겟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누군가가 수고 많았다고, 잘했다고,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서 반겨주고 맛있는 거 해놨다고 막 먹으라고 하고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오늘 뭐 때문에 힘들었어,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막 공감을 막 해주고, 그래 힘들만 했지, 화날만 했지 하면서
감정을 이해해주고 사랑을 듬뿍 받는 게 제일 쉽죠. 문제는 우리 가족들도 다 지쳐있는 상태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또 생각해보면은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이 충전을 잘 하세요. 그래도 집에 가면은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가 있어. 꼬리를 막 흔들어. 나를 아주 충성을 다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사랑을 받았고 공감을 받았으니까 좀 많이 풀리죠. 반려동물 요즘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힘들 때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쳤고 공감이 필요할 때는 미리 언지를 주는 게 좋아요. 나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얘기를 듣고 내 편을 좀 들어줘 하고 오더를 주고서는 얘기를 나누고 최대한 남의 공감을 받는 거, 이런 게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공감받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강물 흘러가는 것도 보고 자연 모습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일정도 반드시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친다, 스트레스 받는다, 감정 기복 보인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의식주입니다. 옷 내가 잘 입고 있는지, 또 쌩쌩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은 활기가 좀 넘칠 것 같고,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외모부터 신경 쓰기. 그리고 내가 하루에 몇 끼 먹고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는 잘 하시는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야식을 몇 번씩 먹는지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하루에 뭐 한 끼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면.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인간이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라고 하거든요. 내 수면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